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웹페이지에서 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셀레늄이 어떻게 이를 통제하고 제어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그 프레임을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한정된 스크린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메모리를 다이나믹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물론 팝업 윈도우 방식도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을 활용해서. 근데 팝업 윈도우는 UI 상에서 사용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되도록이면 자제하고 적게 쓰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프레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프레임을 쓰게 되는 경우에 또 단점이 바로 이 로딩하고 다시 로딩하는 타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데이터 로딩 타임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잘 조화 있게 이용하면 적절하게 그 메모리를 다이나믹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싱크로너스 로딩이니 뭐 이런 방식을 이용해 갖고 아이프레임을 적절하게 로딩하는 방식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프레임을 사용했을 경우 셀레밋은 어떻게 이를 제어하느냐, 어떻게 찾아가느냐입니다. 왜냐하면 프레임은 하나의 서브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 안에 있는 엘리먼트, 지금 보시는 그 화면에 보시는 엘리먼트 1이라고 하는 부분에 엘리먼트 1은 이 프레임 바깥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레임을 정확하게 셀레늄이 포인팅 해줘야지 이 엘리먼트 1을 셀레늄도 인식하고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종의 포인트 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커스 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포커스 이동, 마치 멀티 윈도우일 때 하나의 윈도우에서 다른 윈도우를 스위칭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프레임도 스위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스위치 투 프레임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요. 이때 프레임을 하는 그 스위치 프레임 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지원됩니다. 엘리멘트를 이용해서 프레임을 스위칭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프레임 네임을 이용해서 스위칭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프레임 인덱스, 여기 나오는 프레임 제로 같은 거죠. 프레임 인덱스를 이용해서 프레임을 스위칭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 컨텐츠라는 거는 항상 메인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메인 페이지로 다시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어디에까지 갔든 간에 메인 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죠. 왜 디폴트 컨텐츠 같은 것이 필요하냐면, 지금 보시는 밑에 있는 소스처럼요. 이 소스에서 보시다시피 프레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레임이 다시 또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복합적인 네스티드 프레임, 아이프레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유저가 갔을 경우, 유저가 포인팅을 여기를 했거나 여기를 했을 경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지 다시 여기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래대로 포인팅하는. 자, 포인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보시다시피 이거는 지금 굉장히 단순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제로가 있죠. 그냥 하나의 페이지 하나에 프레임 제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두 번째 보실 거는 아주 좀 복잡한 케이스입니다. 좀 복잡한 케이스 경우가 실제 상황이 많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아까 소스 코드처럼 안에 아이프레임이 다시 또 아이프레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화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뭐 다이나믹한 건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로딩 타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스티드의 네스티는 별로 권장하고 싶은 방식은 아닙니다. 사실은. 자, 그렇지만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져 있다면 셀레니움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활용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렇게 됐을 경우 여러 개로 약간 좀 복잡한 네스티드 프레임이 됐을 경우, 이럴 경우에 어떻게 추적하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페이지 안에 프레임 1, 제로와 프레임 1이 있습니다. 프레임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프레임 제로와 0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레이어, 프레임 제로 밑에 다시 프레임 1, 제로와 프레임 1이 있습니다. 아마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이 프레임 인덱스는 새로운 레이어로 들어갔을 경우 다시 넘버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넘버는 일정하게 같지 않습니다. 항상 요 프레임은 항상 제로다가 아니라요. 어떤 경우가 먼저 로딩되느냐에 따라서 넘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바뀌는 거예요.
항상 뭐가 먼저 로드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든가 아니면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거를 다이나믹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몇 번 테스트해 보시면 아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프레임 1, 0와 1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이어로 갔을 때 다시 프레임 0와 1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 1은 세 번째 레이어로 갔을 때 다시 프레임 0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프레임 0와 여기에 프레임 0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나 인덱스는 이런 식으로 매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잘 염두에 두셔서 컨트롤 해주셔야지 복잡하게 다단계로 내려갔을 경우 저는 한번 5단계까지 내려가 본 적도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부분에 가서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 그림을 잘 그려 놓으셔야지 컨트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먼저 페이지 레벨로 가는 그 부분은 드라이버 스위치 투 디폴트 컨텐츠라는 겁니다. 이게 항상 페이지 레벨로 포인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가 하얀색으로 지금 현재 포커스되어 있는 게 바로 페이지 레벨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한 단계 내려간다. 이제 한 단계 내려간다고 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한 단계로 드라이버 스위치 투 프레임 0. 그러면 프레임 0로 갑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그 프레임 0를 셀렉션했습니다. 프레임 0를 셀렉션하는 순간 원래 본 페이지는요. 디제이블 되는 식으로 가려집니다. 다시 말해서 본 페이지에 있는 엘리멘트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여러분께서 본 페이지에 있는 엘리멘트를 아무리 검색하고 해도 이때는 보이지 않고요. 프레임 0의 엘리멘트 1이 여기서는 검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엘리멘트 2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레임 0, 여기 안에 있는 4장 프레임 0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엘리멘트 3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레임 1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동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팝업 윈도우가 하나 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효과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내려갑니다. 하나 더 내려가게 되면 다시 원래 있던 두 번째 레이어에 있던 프레임 0는 사라지고요. 그거는 디제이블 되고 프레임 0 안에 마지막에 있는 프레임 0만 이네이블 됩니다. 이 이네이블 된 효과인데요. 겉으로 봐서는 화면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포인트가 이동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화살표 보시다시피 지금 포커스가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엘리멘트 2가 찾아질 수가 있습니다. find by element로 했을 경우 엘리멘트 2가 찾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멘트 1은 이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포커스가 프레임 0, 네스티드 되어 있는 레벨 3 레벨에 프레임 0로 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서 포커스를 어디다 놓고 어느 것을 이네이블 했고 어느 것을 디제이블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컨트롤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에러 메시지냐? No search element. 그러니까 엘리멘트를 찾을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여러분께서 좀 의아하실 겁니다. 왜 보이는데 못 찾느냐? 바로 지금처럼 어느 프레임을 이네이블 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돼야지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프레임 셀렉션을 하지 않고 무조건 프레임 안에 있는 엘리멘트를 찾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프레임 셀렉션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한 다음에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는 성공하겠죠. 자, 이렇게 하는 소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만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도입한 새로운 애트리뷰트는 바로 enabled라는 겁니다. enabled는 테스트 케이스를 enable하고 disable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enable true면 enable이고요. 그 테스트 케이스는 반드시 수행하는 거고요. enable이 false가 되면 그 테스트 케이스는 disable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데드 코드처럼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수행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수행하는 건. 이런 방식으로 어떤 테스트를 수행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께 소스 코드를 좀 보존하고 싶다. 수행하지 않지만 소스 코드를 보존하고 싶다. 이런 방식을 또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소스 코드는 마찬가지로 깃랩에 올려놓을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스 코드를 한번 보시기 전에 먼저 한번 그냥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거는 에러가 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셀렉션 안 했으니까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자, 407이 되겠습니다. 유튜브닷컴을 이용합니다. 아니 구글닷컴을 이용합니다. 자, 소스 코드가 구글 홈페이지를 가고요. 그 다음에 옆에 툴박스 팝업을 엽니다. 이 툴박스 팝업이 아이프레임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샘플 예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보기에는 그냥 팝업 윈도우인데요. 실제로는 아이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서 프레임 셀렉션을 해야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엘리멘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에러가 나 있습니다. 셀렉션에서 에러가 나면 화면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멈춰져 있고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것 같답니다.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보시면 유튜브 에러 어디서 났고 그 다음에 에러 메시지에 보면 에러가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페일리어 났고요. expected condition failed, waiting for. 이것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 제한에 걸려갖고 타임 아웃이 걸 동안까지 엘리멘트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가 났습니다. 자, 그럼 왜 에러가 났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왜 F프레임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F12에 보시면 여러분께서 그 디벨로퍼 툴을 열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또는 이렇게 클릭하시고 그냥 아무거나 셀렉션 하시면서 검사를 누르시면 해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이제 쭉 훑어보시면 갑자기 이 페이지 안에 HTML이라는 게 뜹니다. HTML에 또 HTML 이게 가능한가? 그게 가능한 게 바로 아이프레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이프레임이라고 서브 페이지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선택은 메인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보면 이 안의 선택은 바로 이 안의 아이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아이프레임이 여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아이프레임이 여기 하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프레임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자, 보시면 아이프레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소스입니다. 소스는 빠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빠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이프레임이 그냥 껍데기만 있는 아이프레임일 경우에는 소스 이 애트리뷰트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아이디나 인덱스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임이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스도 빠져 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찾아야겠죠. 아이디나 네임이나 인덱스 같은 거로 찾아야 되겠죠. 좀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가능하면 표준을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스나 아이디나 네임 같은 걸 집어넣고 아이프레임을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아이디도 없고 네임도 없습니다. 다만 소스가 있을 뿐이죠. 좀 간결하게 만든 것 뿐이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때 셀렉션을 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프레임을 선정하지 않는다면 스위치로 하지 않는다면 계속 페이지는 포인팅을 메인 페이지를 가리킵니다. 그 메인 페이지에서 그 안에 있는 팝업 있는 이것을 찾으려면 어렵습니다. 이것을 찾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이 아이프레임 안으로 이동해 줘야지만 특정한 엘리멘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이 엘리멘트를 찾고자 하는 이 스위치요. 이 스위치를 찾고자 하는데 이거를 찾으려면 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 안에는 아이프레임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스위칭을 해줘야지만 정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스위칭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클로즈 하고요. 자, 여기를 다시 폴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스 코드를 엽니다. 자, 첫 번째 소스 코드는 이전과 동일한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동일하게 그냥
찾는 겁니다. 뭐 find element, express 이용해서 무조건 찾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에러가 걸리는 겁니다. 셀렉션 하는 방식이 프레임을 선정하는 스위칭하는 문장이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에러가 걸리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동일하고요. 여기서 이제 프레임을 셀렉션하는 펑션이 들어갑니다. 프레임 셀렉션하는 펑션이 굉장히 복잡하죠. 보기와 달리.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방식을 지금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사실은 보시다시피 세 가지, 네 가지 방식이 선보이는데요.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이 마지막 방식입니다. 마지막 방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 작동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복잡한 아이프레임을 만났을 경우, 그러니까 네스티드에서 뭐 5단계, 6단계 아이프레임을 만났을 경우에도 이건 동작합니다. 이건 자동으로 찾아서 여러분께 찾아줍니다. 그러나 앞에 것들은 그런 복잡한 아이프레임일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심플한 아이프레임일 경우에는 아이프레임 구조의 페이지일 경우에는 작동합니다. 그거는 단지 그 전제가 여러분이 그 아이프레임의 레이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작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이프레임의 레이어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그 아이프레임의 일부 정보만 알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이거 마지막 방식을 쓰시기를 권장합니다. 마지막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방식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알고리즘으로 그 딥 서칭 패스인가요? 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네. 딥 서칭 패스인가 그 방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멀티레이어에서 아니죠. 트리 아키텍처에서 가장 딥 패스를 찾아가서 그 딥 패스 원하는 것에 가장 타겟 패스를 찾아가서 다시 또 버텀업 방식으로 올라오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방식은 무엇이냐면 여기 지금 첫 번째 라인의 방식은 그냥 그대로 다이렉트하게 프레임 인덱스를 할당해 주는 겁니다. 설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1번 프레임으로 바로 가서 약간 좀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find by 그 드라이버 패스를 갖다 그 엘리멘트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여기에 슬립이 또 들어가 있냐면 보통 프레임을 스위칭 하는데도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브라우저 따라 틀린데 브라우저 따라 틀리고 또 시스템 따라 틀리기도 합니다. 상대 서버가 반응하는 거가 속도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경우거든요. 시간상의 딜레이가 약간씩은 적용됩니다. 실제로 멀티 유저일 경우에요. 이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약간의 시간 텀을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식은요.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기 위해서 약간의 그 드라이버 웨이트 하는 그 고정적으로 이렇게 슬립 타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것을 어벨러블한지를 찾아서 기억해서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진보된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틸리티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진보된 코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덱스를 특별하게 지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덱스를 특별히 지정하는 건 여러분께서 그 프레임의 뎁스, 레이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만약에 가변 페이지일 경우에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식은 약간 앞에 거보다 조금 진보된 건데요.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코드를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프레임 핸들이라고 제가 따로 집어넣었거든요. 프레임 핸들이라는 그 코멘트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프레임이 있는지에 대한 존재를 또 찾는 펑션이 따로 집어넣어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 방식을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레임으로 셀렉션하는 방식, 그 다음에 네임을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인덱스를 하는 방식, 그 세 가지를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각각을 전부 explicit weight를 갖다 설정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퍼포먼스에 지장을 안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식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방식은 지금 현재 페이지에 있는 것을 모두 찾아서 현재 페이지에 있는 그 프레임워크를 모두 찾아서 그것을 나열하고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특별한 엑스패스의 엘리멘트가 있는지 일일이 다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는 방식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점이 무엇이냐면 화면에 지금 보이는 듯이 이렇게 멀티 레이어가 있을 경우 이렇게 내려가서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레벨에 있는 것만 찾아서 리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최하층 레벨에 있는 데이터가 그 프레임이 엘리멘트를 찾기 위해서는 이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레이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의 페이지 안에서 프레임을 갖다 찾는 방식은 이 세 가지 방식이 다 가능합니다. 구글에서 프레임을 찾는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가능하지만 좀 더 복잡하게 네스티드된 아이프레임을 만나게 됐을 경우에 이 방식은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레벨, 4레벨, 5레벨의 아이프레임을 만나게 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 방식이 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방식만이 오로지 작동합니다. 마지막 방식은 조금 복잡합니다. 리커시브에다가 콜렉션을 이용했지만 여러분께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타겟이 바로 프레임 이 밑에 3레벨 레일의 프레임 제로에 있는 엘리멘트다 그러면 자동으로 프레임 제로까지 검색을 해서 요 세 개의 패스를 다 리턴해 줍니다. 리턴해 줘서 요것을 리스트업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다음번에 이것을 쓸 때 이것의 엘리멘트를 찾을 때 요 세 개를 차례대로 호출합니다. 차례대로 호출해야지 요 패스가 정확하게 지정되겠죠. 그래서 요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인이 바로 특정한 프레임을 찾는 경우 특정한 프레임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엇이냐면 소스입니다. 아까 그 코드에서 있던 소스 애트리뷰트에 있는 값을 여기에 넣어서 아이프레임에 해당되는 그 프레임을 다 찾아라는 건데 이때 전 페이지를 다 뒤져갖고 들어가게 됩니다. 전 페이지를 다 뒤지게 되는데 전 페이지를 다 뒤지게 될 때 이때 전 페이지를 다 뒤지는데 전 페이지를 다 뒤지게 될 때 여기 먼저 찾게 되고 여기 찾게 되고 여기 찾게 됩니다. 이럴 때 여기서 마지막에 소스가 일치한다 그러면 바로 여기까지의 모든 패스를 다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턴 값이 바로 리스트입니다. 그 패스에 해당되는 엘리멘트들을 다 프레임의 엘리멘트를 다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스위칭을 합니다. 차례대로 스위칭을 하죠. 차례대로 모두 스위칭을 하고 나면 포인트가 이미 그쪽에 가 있는 거죠. 그 포인트가 그쪽에 가 있게 되면 여기에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기에 포인트가 되게 되면 타겟 포인트가 여기가 되는 거죠. 포인트가 여기가 되면 저희가 원하는 엘리멘트 2를 찾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정식으로 앞에 것과 똑같이 엑스패스를 이용해서 찾게 되면 엘리멘트를 정확하게 찾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세이브하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돌아가는 그 예제가 됩니다. 자, 텍스트 파일을 한번 같이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 윈도우를 오픈했고요. 유튜브를 가서 찾게 됩니다. 유튜브를 찾게 되면 프린트로 유튜브를 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버튼 텍스트가 유튜브로 보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테스트를 마쳤고요. 버튼 텍스트 유튜브 정확하게 찾았죠. 그전에는 못 찾았습니다. 이 버튼 텍스트 유튜브를 프린트하고 싶었는데 찾지 못하고 에러가 났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프레임을 셀렉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정확하게 프레임 셀렉션 하면 여러분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께서 프레임 핸들을 잘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드는 셀레니움에서의 특징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아마 ASP.NET의 프레임셋이나 아이프레임이나 둘 다 적용될 거로 생각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한번 테스트 해봤고요. 이상 없이 잘 적용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